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몬트레일 파크에서 음력설 전날이었던 21일 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습니다. 댄스 교습소인 스타 댄스 스튜디오에서 발생한 이 무차별 총격 사건 용의자는 72살의 아시아계 남성인 휴 켄 트렌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의자는 도주 중에 토렌스 지역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댄스 스튜디오에 인접한 한인 식당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피신해 목숨을 구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한편 식당 업주 한인 최모 씨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사건을 전후해서 3명이 자신의 식당으로 피신해 들어왔고 이들은 황급히 식당 문을 잠궈야 한다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총격범 트렌은 총기 난사로 10명을 살해한 후 17분 후 알함브라의 또 다른 댄스 스튜디오에 나타나 2차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총기를 들고 나타난 트렌과 현장 주민 2명이 대치하면서 총기를 빼앗아 2차 범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총격범 트렌의 범행 동기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약 10년 전에는 이곳의 단골 고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의자의 지인들은 트렌이 평소에 화를 잘 냈고 불만이 많아 보였으며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몬트레일 파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미로 미국 내 모든 공공건물에 26일까지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총격 사건을 추적하는 비영리 단체에 따르면 올 들어 이 총격 사건이 33번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데 웨이드 판결 50주년을 맞아 낙태약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사저에서 기밀 문건이 또 추가 발견됐습니다. FBI의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수색이 이루어질 당시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테러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행 금지 대상으로 분류한 150만 명의 명단이 한 항공사의 허술한 보안으로 인해 해킹에 노출됐습니다. 노출된 명단에는 이슬람계로 보이는 이름이 너무 많았습니다. FBI의 블랙리스트가 인종차별적인 시각에 의해 작성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20도 가까이 떨어진 한국은 이번 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호남과 제주 지역에는 많은 눈과 강한 바람까지 예보돼 있어 설날 귀경길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록일이 가까워지면서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의 윤심 경쟁이 뜨거웠습니다. NFL 디비저널 플레이오프에서 캔자스시티 칩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 신시내티 벵갈즈와 샌프란시스코 49에rs가 각각 승리를 거두고 챔피언십에 진출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포틀랜드를 121대 111로 꺾고 LA 클리퍼스가 달러스를 112대 98로 꺾어서 레이커스 클리퍼스 모두 2연승 기록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35.5원입니다. 남가주 오늘 쾌청한 가운데 일부 지역 강풍 경보 발효돼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월 23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주말 많이 놀라셨죠? 설날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덕담을 주고받고 그래야 하는데 정말 충격으로 총격 사건 이야기로 물든 새해 설날이었습니다. 몬트레일 파크에서 총격 사건이 지난 토요일 밤에 벌어져서 토요일 일요일 많은 아시아계 주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총격 사건으로 10명이 숨지고 또 다른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70대 용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일단 YTN의 뉴스 들으시고 계속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음력 설 명절을 앞둔 저녁,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동쪽에 있는 소도시 몬터레이 파크의 한 댄스 교습소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I was like sad. I thought we were missing fireworks. And then I knew for a fact it was not fireworks when I heard the helicopter up above. 경찰이 밝힌 총격 용의자는 아시아계인 72살의 휴켄 트렌입니다. 총격 뒤 용의자 트렌은 몬터레이시 북쪽 알람브라시에 있는 또 다른 댄스 교습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과의 몸싸움 끝에 총을 빼앗기자 교습소에서 도망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트렌이 탄 차량은 다음 날 LA 남쪽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토런스에서 발견됐습니다. LA 카운티 경찰은 해당 차량 안에서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공개했습니다. During the search, several pieces of evidence were found inside the van linking the suspect to both locations in Monterey Park and Alhambra. LA 시내에서 동쪽으로 16km 떨어진 몬테레이 파크는 주민 6만여 명 가운데 65%가 중국과 타이완 등 아시아계입니다. 경찰이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인 가운데 증오 범죄보다는 가정 불화가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격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시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미로 모든 공공공물의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이번 몬트레이 파크의 총기 난사범이 사용한 무기가 공개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당국은 총기 난사범 휴켄 트렌이 이 콜브리사의 M11 9mm 이 반자동 소총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당국은 범인이 매우 긴 탄창을 장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전했습니다. 실제로 용의자는 총기 크기에 비해서 훨씬 더 긴 탄창으로 난사한 것으로 드러났고 탄창을 교체하지 않은 채 무려 50발까지 쏠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로 발견됐습니다. 한편 이 용의자가 어떻게 이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셰리프 당국은 용의자가 불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은 채 불법적인 방법으로 총기를 손에 넣었다는 것이 현재 LA 카운티 셰리프 당국의 판단입니다. 몬트레이 파크 총기 난사를 벌인 휴켄 트렌은 약 10년, 20년 전에는 이곳의 단골 고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다만 그가 이곳에 최근 수년간 출입한 적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CNN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댄스 교습소는 현지 중국계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 있는 사교 모임장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렌이 총기 난사를 벌였을 때도 중년 회원들이 음력 설을 앞두고 모여 중국인들이 광장에서 추는 광장무를 연습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렌의 전 처가 CNN과 한 인터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약 20년 전 이곳에서 열린 댄스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트렌이 자기소개를 하고 무료로 춤을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한 것을 계기로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고 얼마 후 결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은 커뮤니티에서 인기 있는 모임 장소였으며 트렌은 공식 강사는 아니었지만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댄스를 가르쳐주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렌이 전처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다는 게 전처의 설명이었습니다. CNN은 LA 법원 기록을 열람한 결과 트렌이 2005년 말 이혼 청구 소송을 냈고 그 이듬해에는 한 판사가 이혼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습니다. CNN에게 보여준 혼인신고 증명서 사본에 따르면 트렌은 중국 출신 이민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트렌이 이 댄스 교습소에 출입한 적이 있는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CNN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CNN은 2010년 전으로 수년간 트렌과 가까이 지냈던 지인을 인용해 트렌이 당시 거의 매일 밤 자동차를 몰고 댄스홀에 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인에 따르면 트렌이 당시 살던 샌게브리엘 집에서 스타볼룸 댄스 스튜디오까지는 자동차로 약 5분 거리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트렌은 이 댄스홀의 강사들이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있고 자신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고 있다고 친구에게 불평한 적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인은 트렌이 당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대적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또 트렌이 화를 잘 냈고 불만이 많았으며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인은 전했습니다. 트렌의 범행 동기는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 LA 중국계 상공회의소 회장 체스터 총은 댄스 교습소 주인이 사건 당일 그곳에서 행사를 열었고 참석자 가운데 한 여성은 행사에 초대받았지만 이 여성의 남편이 초대받지 못해 남편이 화가 났다라고 전했습니다. 총 회장은 이 남편이 이번 사건 총격범으로 보이며 이번 사건이 질투심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다만 해당 여성이 총격범의 전처인지 현재 부인인지 혹은 다른 사람인지 등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총 회장에 따르면 댄스 교습소 주인이 행사에 특정인만 초대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고 행사에 참석치 못한 사람들은 불만을 자주 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렌은 또 트럭 운전기사로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트렌은 20여 년간 보유하고 있던 샌게브리엘 집을 2013년에 매각했고 헤메트 소재 노인 커뮤니티 이동식 주택으로 이사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CNN 인터뷰에 응한 트렌의 친구는 최근 몇 년 동안 트렌을 본 적이 없다며 총격 사건 소식을 들었을 때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몬트레이 파크 댄스 교습소에서 총기 난사를 벌인 용의자가 옆 동네에서 또 다른 범행을 시도했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 2명이 총기를 빼앗으며 제지해 추가 참사를 막은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총기 난사범 휴 켄트렌은 21일 오후 10시 20분경 LA 카운티 소도시 몬트레이 파크에서 1차 범행을 벌이고 나서 약 20분 뒤에 인근 알함브라의 댄스홀인 라일라이 볼룸 스튜디오에서 2차 범행을 시도했지만 현장에 있던 지역 주민 2명에게 총기를 빼앗겨 다행히 미수에 그친 것입니다. LA 카운티 보안국의 로버트 루나는 브리핑에서 이 같은 손실을 공개하며 해당 시민들의 나는 이들이 영웅이라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잠시 CNN 방송을 연결해서 이 2명의 영웅 가운데 1명의 육성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BC. I needed to get the weapon away from him. I needed to take this weapon, disarm him, or else everybody would have died. So when I got the courage, I lunged at him with both my hands, grabbed the weapon, and we had a struggle. We struggled into the lobby, trying to get this gun away from each other. He was hitting me across the face, bashing the back of my head. I was trying to use my elbows to separate the gun away from him, creating some distance. Finally, at one point, I was able to pull the gun away from him, shove him aside, create some distance, point the gun at him, intimidate him, shout at him and say, "Get the hell out of here! I'll shoot! Get away!" 한편 트렌은 2차 범행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흰색 밴을 몰고 달아났고 이 토렌스의 한 쇼핑몰 인근 주차장에서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음력설을 앞두고 LA 카운티 몬트레이 파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주말 내내 한인 사회도 불안에 떨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이 몬트레이 파크는 한인들도 제법 사는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현지 경찰 지금 사상자 신원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아 한인들이 주변 안부를 확인하느라 밤새 그리고 어제 일요일까지 가슴을 태웠고 증오범죄 가능성과 한인 사회 피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 회장은 LAPD 관계자들과 확인한 결과 일단 사망자와 부상자 모두 중국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인들 피해 상황이 접수된 것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A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몬트레이 파크에는 한인 식당들이 있어 걱정했는데 피해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LA 한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배모 씨 업주는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범죄 가능성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격은 한인뿐 아니라 전국의 아시안 커뮤니티에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동부 뉴욕, LA에서 뉴욕까지 음력설 축하 행사가 열린 다른 도시에서 경찰이 일제히 순찰 강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증오범죄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중국계 커뮤니티 내에서는 사망한 72살의 용의자 휴 켄트렌이 댄스 교습소 행사에 초청받지 못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안 단체들은 범행 동기를 떠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아시안 커뮤니티에 타격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몬트레일 파크 현지 아시아계 주민들은 총격 사건 현장 인근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철야 추모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몬트레일 파크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입원한 병원에 이들을 몰살하겠다는 협박 전화도 걸려왔습니다. LA 카운티 로버트 루나 셰리프 국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총격 피해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전화해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부상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 중 한 곳으로 누군가 전화를 걸어서 그곳에 가서 일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면서 그 전화는 정말 끔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박 전화의 발신자가 총격범과 연관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상관없는 제3자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루나 셰리프 국장은 어느 병원으로 협박 전화가 걸려왔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은 거절했습니다. 한편 토요일 사건 발생 초기에는 중국계를 비롯한 아시아계를 노린 증오범죄 가능성이 부각됐지만 현재로서는 용의자가 같은 아시아계로 확인됨에 따라서 증오범죄는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몬트레일 파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미로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무분별한 폭력행위 희생자들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26일 일몰 때까지 조기를 개항할 것을 백악관과 DC 연방정부 및 본토와 미국령 내 모든 공공건물과 부지, 군구역과 해군기지, 해군군함에 명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대사관 및 공사관, 영사관, 그 외 군시설 및 해군기지를 포함한 해외 시설들에도 조기를 개항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성명에서 질관하는 몬트레일 파크에서 벌어진 치명적인 총기 난사로 숨지거나 부상한 이들에 대해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 무분별한 공격의 동기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지만 많은 가족이 오늘 밤 비통해하거나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이 부상해서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른 아침 국토안보보좌관에게 이번 총격 사건에 대응하고 조사를 하는 지역 및 주 당국에 연방정부의 지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며 법 집행부로부터 보다 중대한 정보를 기다리는 사이 몬트레일 파크 및 그 주변 지역 사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여러분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기 개항을 지시하면서 조기 개항 마감일을 26일 일몰 때까지로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몬트레일 파크에서 토요일 밤 발생한 총기 난사 여파에 가라앉기도 전에 루이지애나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도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베탄루즈에 위치한 나이트클럽인 디올 바앤 라운지에서 어제 새벽 1시 30분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12명이 부상했고 이 가운데 1명은 중태로 파악됐습니다. 이 총격 당시 해당 클럽에서는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와 서던대학교, A&M 칼리지 같은 3개 대학교 소속 학생 다수가 개학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머피 폴 베턴루즈 경찰서장은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격은 특정인을 겨냥한 범죄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초기 수사에 따르면 무작위로 가해진 범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표적을 향해 총격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고 이번 사건과 관련돼 체포된 사람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하루에 2건꼴로 총기 난사 사건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찬성과 반대가 진영으로 나뉘는 바람에 실질적인 대책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학생을 포함해 21명이 목숨을 잃은 미국 텍사스주 유벨디 초등학교 총격 참사. 총격범이 1시간이 훨씬 넘도록 학교를 휘저었지만 경찰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They got their weapons, they got all their protective gear on, standing there. 911 calls coming in from this child saying, I can hear them tell them to come in. 트랜스젠더 희생자를 가리는 행사가 열리던 성소수자 클럽에서 총을 쏴 5명이 사망했습니다. 타인을 향한 혐오와 불만이 총기 난사라는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I felt that I needed to come down here to
keep those who lost their lives late last night, early this morning in prayer. Pray for the individuals that were injured. 지난해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은 640여 건. 지난 2020년부터 하루 2건꼴로 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습니다. Now! Now! Not tomorrow! Not tomorrow! The next day or the next week or next year! 하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총기 규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2조에 근거해 총기 소지가 헌법적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총기업계의 로비 역시 규제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가로막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1월 23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 풍부한 햇살이 비치겠고 낮 기온도 예년 기온과 크게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소 강한 산타하나 강풍이 불어서 체감 기온은 보다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LA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오늘 오후 4시까지 강풍 경보 발표되어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 4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2도, 40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2도, 41도, 해안 지역은 65도, 45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 발효돼 있고 서해안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도 발효돼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화씨 1도, 낮 최고 기온 역시 화씨 11도에 그치겠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테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405 사우스 방향입니다. 로스크랜스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5번째 레인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노스 방향 실버레이크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4번째 레인에는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버뱅크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히트앤런 사고 있습니다. 710번 노스 방향 파이어스톤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박총격 사건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인데요. 알타데나 지역에서도 한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 어제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알타데나 지역 한 주유소에서 흉기 난동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911이 출동해 현장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있었고 주유소에 있던 사람들이 공포 속에 도망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이 나타나자 이동했고 경찰은 남성을 따라갔습니다. 한 주택가에서 이 남성은 한 할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다른 남성까지 흉기로 찌르려 했고 결국 경관이 총격을 가해 제압했는데 총격을 받은 용의자 사망했습니다. LA 카운티 쇼리프 국은 용의자 남성이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숨졌고 사살된 용의자 주변에서 날카로운 흉기가 발견돼 수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LA 일부 지역에 강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말리부와 퍼시픽 팔리세이드 그리고 주마 비치 등에서는 25마일에서 40마일 정도로 불다가 최고 풍속 60마일에 달할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산간 지역에는 최고 70마일에 이를 것으로 기상청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산타클라리타 지역도 북풍 영향권에 들으면서 오늘 오후 2시까지 강풍주의보가 발령됐고 최고 풍속 55마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최고 풍속 55마일의 바람이 몰아칠 것은 캘스텍, 뉴홀, 그리고 발렌시아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나무와 전신주가 쓰러질 수 있다면서 오늘 나무나 전신주 근처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정전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한동안 전기가 없어도 버틸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대비할 것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LA시가 새로운 세입자 보호 조례안을 채택했습니다. 새 정책은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종료를 2주 앞두고 나왔습니다. 시정부가 채택한 새로운 보호안에는 렌트비가 밀렸을 경우에만 강제 퇴거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인상된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야 할 때는 건물주가 이사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세입자가 건물주 허락 없이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을 경우에도 2024년 2월까지는 강제 퇴거가 금지됩니다. 밀린 렌트비를 내야 하는 기간도 새롭게 설정됐습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밀린 렌트비는 올 8월 1일까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 사이 밀린 렌트비는 2024년 2월 1일까지 내야 합니다. 남가주와 중가주의 2,180만 명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남가주 가스컴퍼니가 최근 고객들에게 가스 요금이 2배 이상 치솟는 심각한 상황에 대비할 것을 말하는 경고성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는 서한에서 지난 겨울 고객의 천연가스 요금이 $130라면 올 겨울에는 142.3%가 급증한 $315가 될 것으로 예측한 것입니다. 또 롱비치 거주하는 단독주택 고객은 $200 이상 인상될 것으로도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1월 청구서가 충격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사전 발표를 한 가운데 수주 안에 가스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예고한 것입니다. 가스컴퍼니사는 가스빌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고객들이 가스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인 가스지원기금에 $100만 기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가스빌의 폭등세는 먼저 캘리포니아주의 가뭄과 예상치 못한 심각한 한파,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11월 이래 천연가스 가격은 128% 폭등한 상태입니다. 이제 LA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해야 됩니다. LA시가 음식물 수거 프로그램을 확대하는데요. 이 소식은 지난주에 전해드렸었죠. 이 LA시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분리해 수거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올게닉 LA라는 프로그램인데 과일과 야채, 계란 껍질, 빵과 시리얼, 고기, 커피가루 등은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녹색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이 외에 피자 박스, 냅킨, 커피 필터 등도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버릴 수 있지만 플라스틱류나 고무줄, 유리 등은 일반 쓰레기로 또 분리해야 됩니다. 2024년 내년부터 LA시는 음식물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500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DMV에서 제공하는 리얼 아이디 신청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는 오는 30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한인회관에서 리얼 아이디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력과 시간 제약상 선착순 130명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난 3주 동안 캘리포니아에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유통돼 나올 수 있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주 겨울 폭풍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들은 앞으로 수일에서 수주일 내에 자동차 보험회사, 경매, 자동차 딜러 등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는 가능한 한 피하도록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침수 차량은 내부에서부터 썩어가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기계, 전기 안전장치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 내부로 들어간 물은 시스템을 천천히 파괴해 결국 에어백 컨트롤러를 포함해 자동차의 중요한 전자장치에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침수 피해가 심한 자동차는 보험회사에 의해서 폐차가 됩니다. 수리 비용보다 자동차 가치가 낮으면 그때는 폐차가 됩니다. 하지만 부분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 상당수는 경매로 쏟아지게 되고
경매에서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들이 이 자동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처분합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멀쩡하기 때문에 외면상으로는 잘 가리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자동차에서 특유의 심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를 주의해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 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거나 이를 덮기 위해서 강한 방향제 냄새가 나는 경우, 얼룩진 카펫, 계기판에 안개 또는 습기가 낀 경우가 대표적인 레드플렉입니다. 또 중고차를 구매할 때 차량 이력 보고서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팩스 등에서 자동차 빈넘버를 입력해 주의해야 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모든 침수 이력이 기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주에서 침수 피해가 있었다고 가주의 중고시장에서만 자동차가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종종 피해 지역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까지도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PGA 소식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일단 우승을 기대했습니다만은 2천만 달러의 사나이 김주영이요. 어제 그 라킨타에서 열렸죠. PGA 웨스트 스타디움 코스 거기서 끝난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대회에서 4라운드에서요. 버디 7개, 보기 2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국 4라운드 합계 235타를 기록하면서 4명의 외국인 선수하고 공동 6위를 했어요. 공동 6위가 4명이에요. 5명이죠. 그러니까 김주영까지. 그래서 금년 초 왕중왕정 센트리 토너먼트 챔피언스에서 공동 5위를 기록했고 지난 대회인 하와이안 소니 오픈에서 결국 컬업 탈락됐지만은 어제 6위에 오르면서요. 금년도 활약은 역시 기대라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승했나 보니까 좌남이 그 왕중왕전이죠. 그 마우이에서 열린 거기서 우승을 했는데 건너뛰고 바로 우승을 하네요. 그래서 스페인 선수가 231타로 우승하면서요. 통산 9승 대단한 그런 선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한국 선수를 좀 훑어보니까 김시우 선수가 공동 22위, 안병훈이 43위로 결국은 이제 중위권에 머물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한국 선수들이 이제 남자 대회에서 이렇게 자꾸 탑10이라든가 상위 랭킹에 계속 들면서 LPGA에 이어 남자 그 PGA 투어에서도 한국 선수의 우승을 모든 대회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하네요. 깔끔하죠. 그런데 이거 LPGA 투어는 어떻게 된 거예요? LPGA 투어가요, 플로리다 오랜드에서 열렸는데, 지난 2년간 우승자만들이 참가하는 대회거든요. 그래서 29명이 이제 참가를 해야 되는데, 대회 이름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십이에요. 그런데 한국 선수가 한 명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승한 사람이 꽤 많잖아요, 한국 선수가요. 모두 안 나가는 바람에 지금 LPGA 투어에서는 뭐랬냐면은 벌금 물려야 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왜 안 나갔나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LPGA 선수의 그 현재 그 위치를 보니까 동남아 쪽에서 많이 그렇게 그 전지훈련을 하고 있어요. 겨울훈련을. 그런데 이 대회 딱 하나 끝나고 이어지는 대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플로리다까지 가서 그 대회 하나 뛰려고 안 가.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캐나다의 브룩 핸더슨이 16언더파 272타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계속 선두를 뺏기지 않고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대회에 좀 나가줘야지 되는데, LPGA에서 좀 한국 선수에 대한 인상이 조금은 구긴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자, 이제 슈퍼볼을 향한 이 NFL 팀들의 혈전 4팀만 딱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어제 이제 디비전al 라운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되죠. AFC하고 NFC가 있잖아요.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결국은 그 NFC 챔피언이냐 AFC 챔피언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준결승전 같은 경기가 어제 막을 내렸는데 NFC에서는 샌프란시스코 49ers가 달라스를 19대11로 눌렀고요. 필라델피아가 뉴욕 자이언츠가 사실 그 이름값 못하고
계속 하위권에 머물었거든요. 근데 모처럼 여기까지 올라온 그런 그 뉴욕 자이언츠를 38대 7로 아주 이게 뭐 방송용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묵사발을 내고 말았습니다. 38대 7로 대파했어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와 이제 NFC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게 되었고요. AFC에선 캔자스시티 칩스가 잭슨빌 제기어스를 27대 10, 신시내티 벵걸스가 버팔로 빌스를 27대 10 똑같이 스코어예요. 그래서 AFC 챔피언십에 나게 됐는데요. 이번 주말도 과연 어느 팀이 슈퍼볼에 나가게 될지, 그리고 일단 누군가가 그 영광을 차지할지, 지금 아무튼 팬들, 풋볼 팬들, 특히 미국인들은 아주 열광을 얻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인 사회도 굉장히 그 풋볼 팬들이 많아서 아마 이번 주말도 뜨거운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슈퍼볼을 뭐 LA 팀들이 없어 그렇긴 한데 또 많은 분들이 샌프란시스코 응원하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저 딱 맞추셨네. 저도 샌프란시스코 49ers 팬입니다. 달라스. 그러시군요. 네. LA 팬들 네. 들으면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나 LA는 좋아해야죠, LA 팀은. 네, 일단 차선책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NBA 소식 정리해 주십시오. 레이커스하고 클리퍼스가 깔끔하게 두 팀 다 승리를 했어요. LA 레이커스가 어제 팀의 기둥인 르브론 제임스가 혼자서 36분 동안 37점. 대단해요. 매 경기 35분 6분씩 뛰거든요. 그리고 얼머스트 40점 가까이 점수를 올리고 있어요. 포틀랜드 브레이저스를 121대 111로 누르고 승리를 했는데 22승 25패 많이 쫓아왔어요. 승률 50%에. 그런데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르브론 제임스를 받쳐줄 선수가 부족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상태로 내년 시즌에서 우승권을 가기 위해서는 항상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팀을 르브론 제임스가 중심이 되되 그와 버금가는 그런 받쳐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면 레이커스가 옛날의 그 영광은 재현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클리퍼스도 달라스 매버릭스를 112대 98로 누르면서요. 25승 24패, 50% 팀 일단 승률 50% 넘었죠. 플레이오프를 향한 열심히 뛰고 있고요. 클리퍼스 카휘 레오날드가 30점을 올리고요. 이게 보세요. 30점. 그러니까 잘 올린 선수가 30점 정도인데 나머지 8명의 선수들이 골고루 득점을 하면서 승리에 기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물론 5명 중에 잘하는 선수가 있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선수들이 골고루 득점을 하면서 서포트가 돼야지만 이렇게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두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이커스는 그러한 지적을 받아들여서 다음 시즌에는 멋진 그런 경기를 기대를 하고, 클리퍼스는 이왕 탑10이야 12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를 펼쳐주길 LA 농구 팬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따뜻한 소식입니다. 네. 그럼 뭐예요? 지금 모든 농구 선수들이 르브론 제임스랑 뛰는 걸 싫어해서 지금 트레이드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좀 이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받쳐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너무 독불 장군으로 뛰다 보니까 반 선수들이 빛이 안 나는 거죠. 예전에 왜 코비 브라이언트가 말년에 똑같은 그런 상황을 겪었었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레이커스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그렇다고 르브론 제임스 같은 선수 내보낼 수도 없고 참 여러 가지로 지금 곤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유럽의 두 강대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공동 강요회를 열고 양국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엘리제 조약 체결 60주년을 기념해 파리에서 만났습니다. 엘리제 조약은 1963년 1월 22일 양국의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협력과 화해를 위해 맺은 조약으로 유럽연합 탄생을 이끈 기반이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한 목소리로 양국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기념 행사를 끝낸 두 정상은 엘리제 궁에서 에너지, 경제, 국방부문 공동 강요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일요일에 열린 공동 강요회의를 위해 독일 내각 전체가 파리에 왔습니다.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력 전차 지원 여부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대응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당초 지난해 10월 열릴 예정이던 이번 회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거진 에너지난, 물가 상승 대응 방안 등 여러 현안에서 양국이 이견을 드러내며 연기되었다가 이번에 열리게 됐습니다. 두 정상은 다음 세대를 위한 유럽을 함께 건설하고 싶으며 강력하고 주권적인 유럽이라는 같은 야망을 공유한다고 밝혀 유럽의 독자적인 목소리 내기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지난 주말 많이들 놀라셨죠? 네, 일단 계속돼서 보고되는 소식 뉴스로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3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